야구의 참견 시즌2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계 감독님은 안녕하십니까? 약간 좀 불안하네요, 제목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딱 10명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바로 프로야구 감독 자리입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한 팀당 감독은 1군 감독 1명씩이니까 딱 10명만이 KBO 리그 팀의 감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분의 감독님들이 지금 현재 좀 안녕하신지 아니면 안녕하지 못하신지 저희가 좀 참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유희관 의원, 우리 감독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 올해 부임 첫 해다. 감독님이 올해 계약 마지막 해다. 선수들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눈치 좀 보고 하나요? 어떻습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겠지만 신경은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감독님이 첫 해면 굉장히 의욕적일 거 아니에요. 예. 감독님도 감독님이 완전 의욕적이죠. 선수들도 이제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의욕적이고. 맞아요. 그렇지만 뭐 지난 시즌 팀 성적도 본인의 야구 스타일을 좀 팀에 녹아들게 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렇기 때문에 팀을 알아가고 좀 정비하는 시간 그런 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감독님이 계약 첫 해면 약간 그럴 것 같고 계약 마지막 해면 본인의 스타일도 바뀌어가면서 성적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예, 약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감독님이 선수들 눈치를 볼 수도 있지 그럴 수 않을까? 있죠. 잘해줘.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예. 이게 선수와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 간 입장이 좀 다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약간 좀 미묘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올 시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독님들이 지금 안녕하신지 그렇지 못한지 한 분 한 분 저희가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계약 연도 올해 계약 첫 해인지 마지막 해인지 뭐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봤는데 아주 선명하게 좀 구분이 됩니다. 현재 한 40% 정도 시즌이 진행이 돼서 60경기 팀들마다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올 시즌 처음 주의봉을 잡은 감독님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님까지 차근차근 저희가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분은 2년차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감독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감독님은 세 분입니다. 먼저 LG 트윈스의 유지한 감독, 키움 히어로즈의 홍원기 감독, SSG 랜더스의 김원영 감독 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한 감독은 지난 시즌 4위 기록을 했고 키움의 홍원기 감독은 5위, SSG의 김원영 감독은 지난 시즌 6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LG가 3위, 키움의 홍원기 감독 2위, SSG의 김원영 감독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감독님의 5월 말 성적은 사이좋게 백승고지를 차례대로 밟기도 했었고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세 팀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먼저 LG 트윈스의 류지현 감독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특히 야수 쪽 외야 쪽을 보면은 김현수의 박혜미, 홍창기, 이재원, 문성주, 이형종의 또 최은성이 지금 일로 가고 있지만은 또 외야도 갈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숙제는 교통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외야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좋기도 합니다만은 고민도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유지현 감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말 그대로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 같고요. 네.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저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즌은 길고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상자도 나올 것이고 컨디션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다양하게 기용하면서 또 체력 안배를 하면서 상대 팀이나 선발에 따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보다는 유지혁 감독은 있는 게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네. 저는 선수 컨디션에 따라서 기용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또 좁힐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네. 외야는 이렇게 충분하게 꾸려져 있고 내야진에도 뭐 송창희 선수가 올라오고 있고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3루, 2루, 유격수 뭐 다 가능한 로베 가르시아가 합류가 되면서 여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레이드 카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수가 넘쳐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더 좋긴 하지만 트레이드 카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도 이틀 전에 LG 2군의 이제 황현철 팀장이라고 그분이 지금 이천이
9개 구단이 가장 부러워하는 또 이 팜 시스템이 LG 트윈스의 이천이거든요. 유희관 선수 뛰셨을 때는 10년 전 두산이 이랬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LG 트윈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황 팀장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명이거든요, 핵심은. 이천웅하고 이영종 선수 혹시 어떠시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가장 이름이 대표적으로 네. 거론되는 두 선수죠. 그 두 선수거든요. 이건 뭐 기자들도 다 알고 네네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구단 내에서 미팅 때도 나왔던 얘기가 없었고 그 두 선수도 다른 팀에 가서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사흘 전에 전부 지금 이천으로 내려와서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현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 트레이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 선수들 가운데서 정말 자리가 이 두 선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너무 중복 자원이고 다른 팀 가서 중심 타선을 칠 수 있고 하면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출발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수진은 넘쳐나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국내 선발 투수가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록을 봤더니 LG 선발 선발 마운드 평균 자책점은 9위고 팀 구원 평균 자책점 1위입니다. 공격력 상위권, 불펜까지 상위권인데 딱 선발 마운드만 지금 9위권, 하위권에 처져 있다면은 여기를 채워야 된 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류지영 감독이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수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결국 국내 선발진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뭐 임창규, 이민우 이 두 선수가 국내 선발진에 저는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임창규 선수 좀 올 시즌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던져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역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퓨처스 리그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민호 선수도 뭐 시즌 개막 이후 선발 3경기에서 좋지 않아서 퓨처스 리그에 한번 갔다 왔고 그 이후에는 또 각성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선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윤식 선수, 임준영 맞아요. 선수, 뭐 배재준 선수들이 선발을 나가고 그 선발 등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좀 터져주면 네, 팀 입장에서는 또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단기전은 맞아요. 확실한 선발 카드가 있어야 되지만 맞아요. 또 팀이 이길 수 있고 한국 시리즈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LG가 한국 시리즈를 진출을 한다면 외국인 선수 2명 빼고 4선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선발이 2명이 들어가야 된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국내 선발끼리 과연 맞붙었을 때 LG가 확실히 국내 선발이 힘을 갖고 있냐. 그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국내 선발진이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LG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제 뭐 하나만 첨언을 하면 네네. 그 오늘 이제 유희관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이제 오늘이 감독 얘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하고 유지현 감독이 얼마나 좀 끈끈하냐면요. 작년 올해 차명석 단장이 윈나우라고 선언을 했어요. 맞아요. 언론에.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감독하고의 그 교감이라든가 이 밀착도가 하지 않으면은 GM이 M이 있는데 GM이 윈나우 시즌 선언 못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석 단장과 유지현 단장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요. 물론 회의하는 조직은 안 좋지만 LG 트윈스가 단장, 감독 그리고 운영팀, 데이터 팀의 그런 뭐 나쁜 의미의 회의가 아닙니다. 이런 모임 자리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트윈스가 올해 윈나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통 면에서도 유지현 감독과 차명수 단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G 트윈스의 올해 목표는 가을 야구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우승이거든요. 아닙니다. 우승 아니면은 사실은 더 심하게 우승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승을 위해서 차워야 될 자리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과연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희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선수 김윤식이라도 이런 선수들이 좀 터져줄 것이냐 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이 팀 평가가 제2의 화수분 이제는 두산이 화수분이 아니라 이 팀이 화수분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키움 홍원기 감독 이 얘기가 되겠는데 두산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거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키움 히어로즈도 기록을 보니까 13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17년 한 시즌 딱 제외하고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했습니다. 이 팀 저력이 그냥 뭐 매년 이 팀 사실은 제외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올라온 팀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역시 예상을 좀 뒤엎고 있죠. 지금 2위입니다. 예. 결국은 오늘 뭐 감독 얘기 자리라서 드리는 거 아니고 홍영희 감독의 공이에요. 맞아요. 성적이라는 거는 감독이 가져가는 게 맞고요. 특히 올 시즌 전문가들이 뭐 유희관 의원 뽑았을지는 모르겠지만 5강 안에 키움 뽑으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뽑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꼽지도 않았는데 물론 가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당당히 2위를 가지고 가는 데는 홍 감독의 역할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은 저는 최근의 트렌드가 구단을 잘 아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 승진을 했을 경우에 성적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지영 감독도 그렇고 홍희 감독 뭐 당연히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두산 베어스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오고 있고 해서 홍희 감독을 그 사령탑에 앉힌 거는 뭐 신의 한 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혁 감독 그리고 장정석 감독 그리고 홍은기 감독 모두 내부에서 감독으로 올라간 분들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감독을 맡으면서 팀 내부적인 어떤 이제는 누가 감독을 맡아도 성적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을 키움은 히어로즈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홍은기 감독의 리더십 외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팀 내 리더로서의 역할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도 이미 인정을 한 부분이 있죠. 예. 뭐 이정우 선수가 나이가 정말 맞을까 할 정도로 맞아요. 리더십이 25살입니다. 네. 리더십이 맞아요. 대단하고요. 뭐 기존에 있던 박병호 선수와 서건창 선수가 맞아요. 이제 팀을 떠났고요. 맞아요. 또 이용규 선수가 있지만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임시 주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뭐 실력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검증이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정우 선수. 그렇지만 정신적인 부분, 인성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야구 잘하지만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좀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선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나이 많은 베테랑도 그렇게 맡아도 힘든 자리가 그 리더의 자리인데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한 것 같고 단순히 야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런 약화된 전력에도 상위권에 있는 것이 이정우 선수가 팀의 중심을 좀 잘 잡아준 게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팀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선수단이 갖고 있는 문화, 그 박병호 선수 그리고 서건창, 김하성 이런 선수들이 팀의 리더로서 어떤 이정우 선수에 물려준 것, 그 대표적인 장면들이 그 박찬혁 선수가 실수했을 때 다독이는 장면이라든가 후이그를 끌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지고 왜 팬들께 스피치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감동적이더군요. 이 키움 팬들, 히어로즈 팬들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히어로즈의 어떤 리더로서 이정우의 어떤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히어로즈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 3연전을 뭐 저희가 중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기세가 지금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예. 기아의 2승 1패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결국은 이정우 선수가 말로 홈런까지 맞아요. 데뷔 첫 생애 첫 말로 홈런까지 쏘아 올리면서 2승 1패로 위닝을 가져갔거든요. 키움의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또 홍원기 감독이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S 랜더스의 김원영 감독도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출발이 아주 역대급이었었죠, SS 랜더스는. 이 세 분은 그래도 안녕하시네요. 굉장히 안녕하신 분입니다. 안녕 밝게 인사할 수 있는 세 분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나 이제 김원영 감독이 최근에 사실 약간 좀 고민이 있었죠. 팀 타선이 갑자기 막 식으면서 예.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약간 반전이 좀 일어났어요. 변비 중에서도 아주 꽉 막힌 변비 타선이었어요. 극심한. 정말 한 점 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SSG가 수요일까지 8경기 연속 2득점 이하를 했고요. 결국은 크론과 최주환을 내리는 맞아요. 그런 아주 뭐 극약 처방까지 했는데 전희산이라는 또 깜짝 스타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김원영 감독도 이게 사실은 용병술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위기를 넘기는 거. 저는 그리고 이런 용병술에 더해서 하나 더 할 게 메이저리그는 감독은 500패에다가 10번 정도 퇴장은 해야 사령탑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얼마 전에 김원영 감독이 맞냐 싶을 정도로 그 젠틀한 김원영 감독. 그 유한 김 감독이
스트라이크 존에 항의를 하다가 그때 이제 작심해서 맞아요. 항의를 맞아요. 나 퇴장시켜 달라고 해서 항의했는데 이 장면도 아마 팬들이 보시면 놀랄 게 이제 김원영 감독이 사령탑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저는 뭐 취재하면서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아까 저희가 LG가 야수진이 넘쳐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H 랜더스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문박이 돌아오죠. 문승환, 박종훈 돌아오고 노경은까지 복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발진이 어떻게 보면 SH 랜더스는 넘쳐나는 팀이 됐고 그 잘하던 선수가 오는데 누군가는 불펜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교통 정리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키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김원영 감독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역할이에요. 맞아요. 제가 속마음을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렇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폰트와 뭐 김광현 선수, 네네. 노바, 오원석 선수는 계속 선발로 갈 것 같은 야, 4선발이 이미 네, 다 짜진 거잖아요. 예상이고요. 그렇다면. 네. 이태양 선수랑 노경원 선수는 아마 불펜으로 가지 않을까. 롱 리프나 아니면 이 선수들이 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힘들 때 대체 선발을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문승원과 박종훈이 언제 돌아오느냐.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돌아오더라도 과연 건강하게 돌아올지 좋은 성적을 낼지가 저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선수의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제가 봤을 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두 선수가 돌아오면 기존 선발 투수들을 이 휴식을 줄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날이 더워졌기 때문에 맞아요. 체력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즌 후반 그렇지만 순위 싸움을 할 수 있고 1+1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SG는 지금도 잘하는데 플러스 요인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하다.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바 선수와 크론 선수의 대체 외인을 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게다가 뭐 제가 물어보썰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수도권에서 퇴출됐던 선수를 뭐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그 선수가 몸이 안 돼가지고 지금 플랜 B, 그러니까 치치와 플랜 B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론보다 더 좋은 타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교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세 팀은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맞아요. 윈나우로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원영 감독이 조금 전 유희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투수 운영과 외국인 운영 뭐 이런 거를 사령탑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감독차 2년 차의 가장 큰 숙제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차에 참 굉장히 큰 너무 숙제를, 어려워요. 네, 너무 너무 큰 숙제를 네. 세 분 다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야구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SSG 랜더스가 시즌 초만 하더라도 독주가 뭐 올해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한 번은 찾아왔고 이 고비를 과연 김원영 감독이 어떻게 넘기느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SSG 랜더스의 운명, 김원영 감독의 운명이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위팀 사실은 굉장히 안녕하신 분들 세 분을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좀 인사하기 좀 지금부터 약간 이제 살짝 안녕하신 거죠?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시즌 끝난 이후에 이제 계약이 끝나는 3년차 감독님들 두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스의 허삼영 감독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이 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스 허삼영 감독은 계약 첫 해였었죠. 20년에 8위, 지난 시즌에 3위, 정규 시즌은 2위였습니다. 현재 5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은 계약 첫 해 2위 기록을 했고 2000년 새로운 계약이었었죠 이때. 21년도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6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감독님 모두 지난해보다는 조금 성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성 라이온스 허삼영 감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첫 해는 가을 야구에 실패했습니다만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아주 선전하는 모습, 결정전 1위 결정전 치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작년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보면서 생각났던 게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빌리빈 단장 역할을 했던 브래드 피트가 아티 감독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경기를 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언이네. 딱 작년에 그 마지막 경기 진 것이 허삼영 감독한테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삼성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마지막 경기 진 이후에 포스트시즌 진출에서도 좀 아쉬웠었고 올해도 출발이 좀 많이 아쉽죠, 사실은. 네, 지금 이제 5위에 만족할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닙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홍 단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백정현 선수가 조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정현 맞아요. 선수가 지금 2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후에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 올라오는 걸 희망하고 계시긴 했는데 백정현 선수를 비롯해서 투수진이 좀 그렇고 지금 타격 지표가 또 지난주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하지만 다행히 일요일 경기는 또 피렐라 선수가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삼성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10개 구단 가운데서 외국인 3명이 가장 잘 돌아가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는 5위는 지금 이제 성에 안 차거든요. 만족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조금씩 비축을 해가지고 여름 사자 워낙 이제 삼성이 여름에 맞아요. 강하니까 맞아요. 올라가려고 이제 타이밍을 보는 이제 발톱을 세우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불만족입니다. 선수 공백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약간씩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2루 김지찬, 유격수 이재현, 내야진이 굉장히 젊어졌고 새로운 선수가 분명히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운드에서도 황동재 선수 요즘 좋더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뭐 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예 선수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면 팀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팀 분위기가 올라가고 또 팀 내 선수들끼리 경쟁이 생기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얼굴들이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이 세대 교체가 다 중요한가? 그렇죠. 네, 세대 교체를 원하는 저는 시즌은 개인적으로 아니죠. 이렇게 봅니다. 예. 구단 프런트나 관계자들이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예,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2위로 마쳤고 플레이오프에서 두산과의 경기에서 2패로 좀 다소 가을 야구로 허무하게 끝냈단 말이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 순위를 3위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대 교체보다도 삼성은 어사면 감독 계약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난 시즌보다는 더 나은 성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네. 예.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선수가 지금 잘 돌아가고 좋은 성적 내고 있고 또 새로운 젊은 선수 성장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즌도 남아있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5위에 분명히 전력상으로 만족할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라이온스 좀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삼성 라이온스 앞으로 좀 긍정적인 좀 면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봐야 될 팀인데 유희관 의원이 괜찮으시겠어요? 김찬 감독 얘기하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전 이제 KBSN 소속이라. 근데 이 방송 보시면 감독님 바로 전화 올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건 걱정됩니다. 예. 아니 뭐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 있는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근데 김태형 감독 어떤 분이세요? 정말 뭐 김태형 감독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뭐 카리스마, 네. 뭐 덕장, 형님 리더십, 공탈령 아니죠? 공탈령. 곰을 탈을 쓴 여우라고 하는데 저는 네 가지 다 맞는 이미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곰의 탈을 쓴 여우 이게 좀 감독님이 잘 어울리지 않나. 그래요? 평소에는 이제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치세요. 굉장히 오. 많이 치시고 근데 화낼 때는 정말 엄격하게 혼내시고 이 선수들을 이제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운영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곰의 탈을 쓴 여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아니 그래서인지 그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7년 연속 뭐 네. 한국 시리즈와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마지막 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김태형 감독을 원하는 팀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FA 최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의 팀이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뭐 사석에서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 안 하세요? 실명 토크 잘하시면서 해주세요. 시원하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취재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술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나중에 얼큰하게 취했을 때 나오는 뭐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김태형 감독님 언제 끝나냐 뭐 작년 올해 뭐 그렇게 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있었어요. 진짜요? 네, 저희가 그냥 출장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어디? 술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찔렀는데 뭐야? 몸쪽 뒷골 제가. 근데 그게 빈말인지 진짜인지는 전 잘 모르고 그렇죠. 그 자리에 뭐 감독을 거기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뭐 단장님들 계셨던 자리도 있긴 하지만 뭐 저희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뭐 김태형 감독 FA로 나온다는 얘기를 했으면 두산 입장에서는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한 감독을 그냥 놔주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원한다고 해서 과연 갈 것이냐 두산은 놔두겠느냐 뭐 사실은 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렇죠.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감독의 거치가 어떻게 보면 두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성적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앞선 시즌들보다는 좀 성적이 좀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저력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도 두산이다. 미러클 두산이다. 반대쪽에서는 7년이나 했으면 이제는 내려올 때도 됐다. 그런 의견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뭐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뭐 지금의 두산은 두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그래요? 뭐 저는 김태형 감독님이 그만큼 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좋은 선수들이 FA로 많이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건 김태형 감독의 영향력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반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화수분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유희관 의원의 얘기를 뭐 정리를 해보면 올해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올 시즌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올 시즌이 가장 힘들지 가장 않을까.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작년에 제가 야참에서 그 영구결번 그에서 제가 김태형 감독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가면 구단에서 영구결번 좀 감독 영구결- 네, 감독 영구결번. 영구결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은 끝나고 두산에서 안 해주셨잖아요. 이왕이면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감독 명예의 전당 다 뭐 네. 라루사 감독도 가셨고 맞아요. 뭐 다 가셨잖아요. 조토레 감독도 가시고 영구 결번 다 해주셨잖아요. 김태형 감독 7년 연속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제가 만약 딱 한 번만 얘기하면 김현수, 민병현, 오재일 또 누굽니까? 양의지. 양의지, 7년 전 박건우 라인업이랑 지금 최소한. 라인업 비교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400억, 500억 총액을 다 빠져나가면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한 감독? 제가 봐서는 야구에 만약 없지만 딱 한 번만 만약 돼서 어떤 조토레나 라루사나 바비콕스 데려와서 한번 두산 베어스에서 7년 연속 한번 해보라고 그 이상이다. 저는 김태형 감독밖에 못하는 거라고 봐요. 감독님하고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저 김태형 감독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제 그냥 사견이에요. 아 그래. 사견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죠.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은 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역시 두산이 여지껏 보여줬던 저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두산도 한번 또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